요거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차익형인가 수익형인가 요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듯 투자 상품으로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는 보통 수익형이니 시세차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피스텔이 아파텔로 불릴 만큼 주거 형태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1, 2인 가구 증가와 역세권 입지 등 차익형 상품으로의 가치도 조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문콕법이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닌데 이제 주차장법 개정된 거죠. 새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떨어진 사업성을 분양가 인상으로 만회하려 할 테니 인근 오피스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서울에서의 향후 재건축 재개발로 멸실되는 저가 주택의 임대 수요도 일정 부분 가볼 것 같습니다. 등등. 뭐 또 투자하신 게 있는데 어떨지 요거는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일단 위에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질문이 이거예요. 오피스텔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월세를 받는 수익형인데 요즘은 오피스텔을 그런 그 월세 받는 수익형보다 전세로도 많이 들어오고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주거용이라 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 빌라 같은 건 차익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오피스텔도 차익형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뭐 사무용이냐 이렇게 따로 뭐 분류를 하진 않지만 보통 이제 대부분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형태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 사무용 오피스텔 같은 거는 뭐 난방 같은 게 안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난방이 다 되는 뭐 이런 차이점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즘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잘 나오고 하니까 월세보단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죠. 그러면 전세 오피스텔 자체는 굉장히 좀 편하잖아요. 깨끗하고 옵션 잘 돼 있고 입지가 항상 좋은 곳에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가도 높게 형성되고,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작아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려주는 현상이 생긴다. 궁극적으로는 토지가 없죠. 토지가 서울 같은 데서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대단히 한정돼 있는데 뭐 우리가 매년 인건비라든가 토지값이라든가 내지는 뭐 건축 자재값이라든가 이 원가 비용이 상승을 하잖아요. 원가 비용이 상승하는 거니까 분양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오피스텔도 가격이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뭡니까 취득세 같은 것들이 좀 주택보다는 좀 높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부분이 보통 4.6% 정도를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6억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취득세가 1.1%와 4.6%면 차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오피스텔 투자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내면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보유해야 되니까 투자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투자하면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걔보다 더 많이 똑같은 금액 투자했을 때 걔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상품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오피스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뭘 투자해야 되냐면 차익이 굉장히 작은 것들죠. 소익이 아니 그 갭이 작은 것들, 갭이 굉장히 작은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오피스텔 투자도 차익형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는 원가 자체가 올라가지 아니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서울의 오피스텔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겠죠. 지방인 토지가 되게 많잖아요. 거기는 그냥 모자란다 싶으면 바로 지어요. 땅값이 싸. 분양가를 비싸게 할 이유가 없죠. 비싸게 하면 수요도 없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정돼 있죠. 공급이 한정돼 있고. 아, 근데 여기서 오피스텔을 하게 되면 원룸 같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원룸 같은 건 여전히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룸이라든가 쓰리룸 같은 형태. 예, 그런 형태로 역세권 쪽에 있는 것들은 갭이 작은 것들 구입하게 되면은 원가 자체가 밀어주기 때문에 뭐 원가 상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한 3억 정도 오피스텔인데 2억 한 7, 8천 정도 전제가 들어갔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3억에서 한 10%만 올라가도 3억 3천의 매매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전 수익으로는 3억에 사서 3억 3천에 10% 올라갔지만 투자 금액이 2천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100%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하죠. 예, 이런 형태의 투자가 가능해서 오피스텔 투자로 차익형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다만 갭이 좀 작은 형태 위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서울 위주의 강의와 위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투자처로 과천이라는 곳하고 판교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뭐 판교와 동판교, 그 다음에 뭐 과천, 이런 데가 경기도 대장 주거 맞죠? 여기가 가장 세죠, 사실상. 네, 투자처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너무 급하게 올라서 놓쳤다고 하십니다.
아, 몇몇 전문가분들은 과천은 경기도로 보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래서도 고민이 된다고 하십니다. 담벼락이 궁금하다 보고 계신데, 2년 전에 제가 특강 찍은 게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걸 제가 영상에 올렸었나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금한 게 과천과 판교, 이게 경기도인데 과연 해도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해도 됩니다. 일단은 과천인 경기도로 보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뭐 서울과 다름없다라고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또 이면에는 결국은 과천도 경기도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천이 그 서울만큼은 아니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과천이 일단 좀 특수한 건 있습니다. 일단은 강남 접근성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낮고요. 그리고 굉장히 쾌적한 도시. 그리고 과천이 사실은 큰 규모의 신도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큰 규모의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실효성을 갖고 있죠. 되게 쾌적한 도시인데 아파트는 몇 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천 쪽은 그런 어떤 그 쾌적성이 일단 1순위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고, 동판교 같은 거는 이제 편의성과 직주 근접성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둘 다 계속 오른다고 보죠. 동판교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가 지금 2차, 3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이 생기게 되면은 또 그냥 일반 직장도 아니고 굉장히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어쨌든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12, 16 대책 이후로 이제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이 안 나오게 되니까 동판교가 15억 넘는 아파트들도 여러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감안하셔야 된다. 과천도 사실은 엄청난데 과천이 상승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건 아까 강남 접근성과 그다음에 뭐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과 근접한 강남 접근성 오히려 더 좋은 것들 여기에다가 과천이 사실은 되게 오래됐었던 아파트들이잖아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는데 현재 한 3분의 1 정도는 바뀌었고 뭐 한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바뀌고 있고 나머지 것도 바뀔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전부가 다 새 거인 도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낡은 이미지 같은 것들이 타파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좋은 입지 플러스 새 아파트 이게 뭐 사실 서울하고 뭐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 이유가 서울이란 입지가 좋은 것, 그 다음에 새 아파트 이건데 과천도 대규모로 개발이 되게 되면서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좀 크죠. 그래서 과천과 동판교 당연히 뭐 대장 아파트는 나중에도 대장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면 되고요. 재건축 평수 지분 중에 큰 평수와 작은, 이거는 이런 거죠. 시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진행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초기에 있을 때는 당연히 작은 걸 사는 게 이득이에요. 지분이 작은 걸. 왜냐하면 초기에 있다라는 것은 초기서부터 이제 완공 때까지 보통 한 15년 정도 텀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10억 넣고 15년을 기다리는 것과 1억 넣고 15년을 기다리는 것은 천양지차죠. 그래서 당연히 긴 시간이 남았을 그 정비 사업의 초창기 때는 작은 것들,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작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들은 작은 것들에 대해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작은 지분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큰 지분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시간이 한참 지난 동안 초기에 있는 것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가 되면서 피값이 높아져 있죠. 반면 거래가 덜 됐었던 그 지분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피가 안 붙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덜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한 다음에 피값을 많이 붙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적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큰 대지 지분을 갈아타게 한다면 굉장히 그 내 투자금을 최소화하게 되면서 좋은 아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